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상속의 실제적인 사례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오늘은 세 번째 사례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사례를 통해 좀 더 깊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것은 상속 포기에 관한 것으로 그 이론적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상속 재산에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 포기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피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받아야 할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을 승계는 하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의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 대법원 웹사이트 www.scourt.go.kr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첨부되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이를 준비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서류로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각 1통,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1통, 직계 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1통 등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상속 포기 절차와 유사합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의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구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 대법원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첨부되어야 할 서류도 있는데 상속 포기에 필요한 서류 1부터 5까지 외에 상속재산 목록 일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한 후 상속 한정 승인 심판을 선고합니다. 한정 승인자는 한정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한정 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공고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은 채권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렇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서 상속 채무가 많아서 상속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 상속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포기 및 한정 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첫째, 그 상속 포기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명확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종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그것이 수리되었는데 나중에 숨겨진 부동산 같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채무를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차 싶어서 상속 포기를 취소하고 싶은데 문제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게 되면 이를 신뢰해서 거래한 이해관계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안 되었다고 해도 법원의 수리가 되었으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가 안 됩니다. 만약 신청서를 법원에 넣었는데 수리가 안 되었다면 빨리 가서 그 신고를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잘 따져보고 철저히 확인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와 반대로 상속 재산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해당 재산을 처분했는데 숨겨진 채무가 나타나고 이것이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단순 승인으로 봐서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법정 단순 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 기한 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처분 행위로 상속 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세밀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판단을 한 이후에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상속 포기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아들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 끝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들의 아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법상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3개월 고려 기간은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데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각 상속인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상속 포기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빚이 엄청 많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자신도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자기보다 선순위인 사람들의 상속 포기를 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도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순위는 1순위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의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의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의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해당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1순위인 처와 자녀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상속 재산을 단순 승인하거나 한정 승인하면 2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1순위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속을 승인했는지 포기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후순위 상속인이 미리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일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할 때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같이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어서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있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것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법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이라 보지 않으므로 법정 단순 승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유의할 것은 상해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이 되게 됩니다. 여섯째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진행한 상속 포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상속에는 돈이 연결되므로 다툼이 있고 그래서 상속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고 각서도 받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시작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들끼리 상속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즉 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포기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자신은 상속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상으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과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가액 또는 채무 부담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그 용도 불분명한 금액 상당액을 상속과세 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자에게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 및 채무 부담액으로 상속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가 상속 포기자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사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통해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법상으로는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12번째 시간에서는 간단하게나마 상속 포기의 개념과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더 살펴보면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상속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 이해득실을 안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가서 자식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빚만 남겨주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상속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상속재산과 부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IT가 발달하다 보니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밝혀내기는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숨겨놓은 재산은 알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채무의 경우는 금융권 대출이 아닌 사채일 때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하고 명확하게 신중하게 이후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여분과 유료분을 중심으로 상속 사례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